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마트 시계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지난밤 잠자리에서 숙면을 취했는지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즉각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날씨와 온도를 고려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옷을 추천해 주기도 하죠. 이미 주부들의 최애 상품이 되어버린 이 청소 로봇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들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도 눈부십니다.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도로의 신호 체계까지 이해하는 자율주행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 입구마다 얼굴을 인식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인공지능 기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NHN 클라우드도 얼굴 인식 기능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보다 정밀도와 성능 측면에서 상당 수준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 바이오 인식과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얼굴 인식률이 100%에 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인 니스트에서 얼굴 인식 성능 측면에서 전 세계 2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서요. 저희 NHN 클라우드에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은 이제 너무나도 깊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쇼핑, 물류 분야, 혹은 금융 분야, 미디어와 교육 분야,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법률 분야까지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처럼 개인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이 특정 산업 분야를 개선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또한 놀랍습니다. 인간이 가장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야에조차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시시각각 뛰어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사물 인식 분야에서 사람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요. 2017년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수준도 인간을 앞질렀습니다. 2018년에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2019년에는 범용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사고 능력 전반을 인공지능이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들은요, 이미 1960년대에 그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70년과 80년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기술을 꼽으라면 아마 non-symbolic AI 분야에서의 머신러닝, 특히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는 인간이 학습하고 이 기억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 뇌과학자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뇌에 보이지 않는 동작 방식을 수학적 모델로 재해석한 결과이죠. 딥뉴럴 네트워크는 특히 인간의 인지 분야를 모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에는요. 이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요.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튼, 그리고 이안 로쿤 이 세 분의 석학들에게 컴퓨팅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튜링상을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분들의 연구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이론 체계와 알고리즘이 이미 4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특히
이 딥러닝의 분야에서는요, 대용량의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되면서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증가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즉 IT 인프라스트럭처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클라우드가 대중화됨에 따라서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손쉽게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거의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클라우드가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화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팅 리소스의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GPU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큰 변화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범용적인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이 GPU는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그래픽 요소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죠. 즉, 고속의 실수 연산이 가능하고 CPU에 비해서 병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2000년 초반 과학자들은 이 GPU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 연산에 있어서 GPU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General Purpose GPU라는 분야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특히 이 머신러닝 분야를 살펴보면요, 이 대부분의 연산들이 플로팅 포인트로 구성된 행렬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머신러닝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GPU를 활용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인공지능 분야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됐던 데이터의 처리 속도,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가 더 이상은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레스트넷의 경우에는요, 약 2,5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수준이었지만 버트 라지 모델의 경우에는 3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모델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곤 하는 오픈 AI의 GPT-3는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간 190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향후에 나오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아마 더욱 정밀한 추론을 위해서 더 많은 파라미터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 초반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GPU를 도입하였듯이 우리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크기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메모리가 필요하고 더 빠르게 모델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전력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딥 뉴럴 네트워크의 다계층, 즉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GPU에 더 많은 메모리를 배치하고 메모리의 I/O 속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GPU 내에서 계산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실리콘들을 제거해서 필요한 전력의 수준도 낮추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병렬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MIMD 명령 체계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수 연산의 정밀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이 다차원의 모델을 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NHN 클라우드는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의 연구 성과와 제품들을 두루 살펴보았고요. 저희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 그래프코어라는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전용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를 제품화하고 있는 그래프코어는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프코어가 개발한 최신의 인텔리전트 프로세싱 유닛은요, 초당 45TB 메모리 대역을 갖고 있어서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7,000개 이상의 독립 스레드를 수행할 수 있어서 높은 병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Popular SDK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결과로 비용당 계산 능력을 비교해보면 경쟁사에 비해서 약 8배 이상 빠른 저정 밀도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7배 이상의 큰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배 이상의 컴퓨팅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NHN 클라우드가 고객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술의 한계와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클라우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프코어의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개발 역량,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결합하였을 때 고객에게 더 강력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저희 NHN 클라우드가 그래프코어와 MOU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희 NHN 클라우드는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픈소스의 사용자가 아니라 오픈소스의 철학하에서 이 오픈스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컨트리뷰션 하면서 이 전 세계와 함께 오픈스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그래픽코어와 기술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첫째로 이번 MOU를 통해서 그래프코어의 우수한 하드웨어를 오픈스택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공동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프코어는 이미 상당 수준의 하드웨어를 제품화했지만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요, 범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스택의 일원으로서 그래프코어의 하드웨어가 오픈스택과 함께 좀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로 최상의 HPC 환경과 AI 인프라를 공동 개발할 것입니다. HPC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려면 그래프코어와 같은 우수한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CPU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고속의 스토리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수준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와 그래프코어는 고객에게 최상의 HPC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을 검토하고요, 테스트해 볼 것입니다. 더불어 이 AI에 특화된 인프라와 플랫폼 등을 꾸준히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AI 개발과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고요,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분야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깊습니다. 더 많은 기술 대중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하고 또 더 많은 회사들이 좀 더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희 NHN의 장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프코어와 함께 더욱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NHN 클라우드는 국내 최고 그리고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그래프코어와의 MOU를 통해서 저희의 꿈이 현실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